저는 김영 편입 교수님들이 나눠주셨던 프린트물과 기출자료 외에는 따로 수강한 자료 같은 게 없습니다. 대신 남종호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단어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재훈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이 문법 프린트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남종호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관한 사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학교를 복학하느라 핵심적인 자료들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학교 수업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숭실대에 다니다 보니까 위로 쓸 수 있는 학교가 건동홍에서 사성안까지 이 정도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적게 쓰면은 올킬을 당할 확률이 높지 않았나 하는 불확실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좋아하는 노래 듣기 또는 좋아하는 카페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일리톨컴을 애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눈이 많이 피로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밤에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애용하시면은 이 다음날에 눈이 좀 더 상쾌하게 해서 새벽반 공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맞는 학교가 있으면은 또 기출을 풀 때 안 맞는 학교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대, 왜냐하면 제가 독해를 정말 좋아했고 논리 문제에 약했기 때문에 중앙대와 스피드를 요구하는 외대,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해 문제가 정말 재밌었던 이대가 잘 맞았고요. 안 맞았던 학교는 경희대와 시립대인데 제가 독해 문제를 잘 풀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주로 블랭크를 뚫는 문제에 많이 약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경희대와 시립대는 잘 맞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경희대는 떨어졌지만 시립대는 붙는 등 이렇게 의외의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과를 살짝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달려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보통 편입은 장기전 시험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달 정도 되면은 1차 합불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도 붙을 것 같은 학교가 떨어지는 경험 등을 하면서 많이 자신감이 낮아지고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침대에 엎드려 있는 등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합불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마 1월달에 봤던 학교들은 다 처음엔 떨어졌었고 그리고 2월달 후반부부터 합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이대는 최초 합이 떨어졌고 예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예비 없이 떨어졌고 그리고 서강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중앙대에서 최초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대가 3차 추합이 되고 그리고 외대가 예비 2번에서 1차 추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많이 합불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전화도 잘 받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Q&A를 살짝 해볼 건데요. 전적대나 학점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무래도 편입반에서 국승세단이 결코 낮은 학력은 아니고 그래서 상위 학교로 갈수록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1순위는 필기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대와 학점은 예를 들어서 필기 점수가 85, 85인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예비 순위를 결정하는 이런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입을 할 때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를 너무 늦게 준비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 주최하는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큰 돈을 주고 첨삭을 다른 분들께 부탁드렸던 케이스고 어쨌든 틀은 제가 쓴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편입판이 정보가 적은 만큼 내가 먼저 알아보려는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과 선택에 관한 사안인데요. 제가 아까 살짝 안 맞는 학교는 학과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또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붙으면 갈 것 같은 학과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학과를 썼다고 쳤을 때 이 학교가 나한테 너무 안 맞다는 이유만으로 철학과를 썼는데 나중에 붙으면 후회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아, 뭐 경영을 써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학과를 써야겠다. 이를 써야 됐는데 라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소신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짝 웃긴 말이지만 저는 붙으면 멋질 것 같아서 올 경영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명편입 모의고사의 중요성인데요. 지금 아마 1, 2월 동안 기명편입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벽보에 붙으면서 기분이 좀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좀 다른 또래들에 비해 처진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의고사를 못 본다고 대학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합격자들은 김영편인 모의고사를 전반적으로 잘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출과 모의고사는 다른 경향이 크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의고사를 같은 교실에서 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강의실에서 시험에 다 같이 모여서 치잖아요. 그래서 현장감을 맛볼 수 있고 또 김영편인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가 실제 기출에 나오기도 하는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 간담회 다른 분들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형편 모의고사를 저는 방학부터 시작해서 이 편입 생활을 거의 대부분 60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마지막 11월 달에 돼가지고 70점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위권 30% 안에 들긴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연연을 하진 않으면 좋겠고 자신의 피지컬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게 나왔다고 안심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마다의 학교에 예전에 나온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이 학교랑 얼마나 맞는지를 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놓치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붙은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1월이나 3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생각보다 후반부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방학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 그분을 따라가기조차 그 앞에 시작하신 분들을 따라가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이제 결국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학원에 머물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제 1월이랑 3월에 시작하신 분들이 점점 11월 달, 12월 달 되면서 학원에 머무시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이 있는 그 1월이랑 12월에는 거의 나오시지 않는 모습을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경록 쌤이랑 12월 말주에는 방경록 쌤이랑 1대1로 수업도 했을 정도로 그 정도 좀 수업 이제 학원에 오는 비율이 엄청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학원에 계속 붙어서 끈질기게 보시면서 조금 이 긴장감도 유지하시고 경쟁 심리도 조금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1학기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시고 주말반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방학부터 시작해서 2학기부터 그랬고 2학기 때는 아예 사이버 강의로 다 몰아가지고 교양으로 듣고 주말에 수업을 듣는 식으로 학원에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고 공부 따로 자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1학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2학기 때는 사이버 강의로 다 몰아서 들으면서 학원 와서 자습을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2학기 때 제가 학원에 주말반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교랑 병행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수업을 하고 계시면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2학기 때 반드시 사이버 강의로 조금 돌려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딱히 생각해놓은 말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부법이 어떻다 이렇다 하든 저는 시작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가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마다 목표를 세우셔서 자기가 부족한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 3월, 4월, 5월까지는 계속 문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문법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논리, 독해, 또 기출도 풀어야 되고 그때 문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할 게 많아져서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초반에 상반기 이 시기에 문법을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6월까지는 아마 저는 5, 6월에 제일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문법을 계속 열심히 들었는데 아직 진도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6월인데 지금 이 문법을 계속 하고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힘들어도 상반기에는 계속 문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 8월에 이제 여름방학이 있을 텐데 그때 덥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때 다 힘드니까 그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시작점이 다르니까. 저는 그래서 독해 특강을 들었고요. 7, 8월에 독해 특강을 듣고 나서 저는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1월, 2월에는 한 3, 40등 나왔는데 독해 특강을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니까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네, 해봤습니다. 네, 자랑이고요. 그리고 나서 독해를 특강을 들으셨으면은 이제 독해도 완성됐고 문법도 완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채워놨으면 이제는 논리를 하시고 나중에는 기출을 풀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름 방학에 또 나중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법을 상반기에 하시고 단어는 1월부터 그냥 쭉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노트가 있어야 이동할 때 볼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심심할 때 보시면 단어는 배신을 안 합니다. 결국에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중에 합부를 결정하고 예비를 결정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어 어려운 독해 푸는 것보다 단어 하나 맞추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계속 봤는데 운이 좋게 최상위권반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됐었어요. 근데 최상위권반을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왜냐면 자기 페이스가 있잖아요.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 사람이 빨리 달린다 해서 제가 빨리 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위권반을 안 가고 저는 상위권반에 남겠다. 잠을 좀 더 자고 효율을 좀 더 높이겠다. 대신에 6시, 7시까지는 못 와도 수업이 10시 시작이면 그래도 한 8시까지는 와서 단어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상위권반 막 와라 가라 하셔도 잠 자야 된다 싫다 하셔도 됩니다. 최상위권반 간다 해서 최상위 학교를 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숙제나 뭐 단어 이거는 수연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숙제나 뭐 단어를 뭐 쉬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 걸 하세요. 그 전 걸 챙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되게 지치고 뒤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숙제를 못했으면 그냥 버리세요. 어차피 또 하게 돼 있어요. 몇 달 뒤에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공부하는 것만큼 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맘때쯤도 힘들었던 게 분명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을 갔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 들어오지는 않고 그 다음날 피곤하고 편입은 아시다시피 되게 장기전이잖아요. 매일 하고.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결국에 번아웃이 좀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취미나 그런 거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최상위권 간다고 24시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앉아 있다고 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 쉬어야 공부도 잘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운동 같은 거 좀 병행하시거나 새로운 운동 같이 저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새로운 취미 하고 공부로 채워놨던 걸 다시 한번 비우고 그런 식으로 좀 쉬는 방법을 알게 돼서 효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는 저는 카투샤를 한번 준비했어서 한번 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게 토익을 안 보신 분들은 아마 후반기에 챙기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토익 그 200문제 그거를 또 언제 모의고사 풀고 언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토익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한번 그냥 봐보세요. 그냥 모의고사 하나만 봐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후반기에 성적이 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토익은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토익 팁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독해는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점수가 오르실 거예요. 근데 듣기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쉴 때 그 미국 드라마 좀 봤습니다. 프렌즈 봤고요. 그래서 LC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딱히 뭐 제가 외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드라마만 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제 두세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목표를 높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서강대를 목표로 했었고 서강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 때문에 경희대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모의고사 이거밖에 안 나오고 서강대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서강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수가 오르고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진짜 높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 이제 앞에 분들은 모의고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셨잖아요. 한 분은 자연계였고 한 분은 인문계였고 저는 모의고사에 1일 1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좋은 스트레스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네?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열받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열받아서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 하고 그게 학원의 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김영 편입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있었기에 열심히 했고 성적을 올리려고 했고 저 사람을 잡으려고 했고 매주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게 결국에는 최종 합격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보통 이제 해줘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모의고사에 기대셔야 됩니다. 이게 편입을 저도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아니까 그 불확실성을 압니다. 내가 잘할 수 있나? 올킬을 당하지 않을까? 어디 기댈 것도 없고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고 근데 딱 기댈 곳 하나라면 모의고사입니다. 제 위치를 알려주고 공부한 만큼 나오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최대한 자기 편으로 생각해서 기대고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교수님들 다 좋으신데 종우쌤한테 많이 매달리세요. 종우쌤이 독해뿐만 아니라 그냥 방향도 또 습관 이런 것도 툭툭 친데레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다 도움이 되니까 종우쌤한테 많이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학점은 2.6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학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 보면 갑니다. 물론 경희대는 학점을 안 보는데 그 홍대, 국민대, 항공대 이렇게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공부, 단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수학만 보는 학교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일부 과를 제외하면 바로 이제 수학만 보는 학교는 단국대, 세종대까지 가서 그 사이에 건동군, 국숭, 인하아주 이런 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서 저는 수학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꼭 갈리는 건 영어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할 거 없으면은 이제 남들 안 볼 때 MVP 좀 더 많이 보기. MVP 1은 그냥 다 외워놔야 돼요. 나중 가면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나와야 되니까 영어는 지금 할 거 없으면 영어 엄청 하시고 하루 MVP 4-5시간 봐도 되니까 MVP 많이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익을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보는 학교가 꽤 많아요.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경희대가 한 10% 정도 들어가고요. 과기대는 40% 정도가 토익으로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양대도 2차 때 토익을 보고 토익이 시립대는 심지어 1차로 토익으로 1차를 갈라요. 그리고 이제 전전이 작년에 거의 한 820 정도 나왔어야 됐고 화공도 한 800 나와야 되고 기계도 한 760 이건 여담이지만 영어 영문학과는 한 95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토익 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가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토익이랑 영어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 7, 8월쯤 가면 이제 점점 뭔가 조급해져가지고 영어를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점수 안 나오네. 그럼 나 수학 잘하니까 수학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잘 못 가요. 그래서 영어를 꼭 꾸준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단어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좀 지금이야 뭐 물어볼 게 많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나중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랑 좀 많이 친해져야 돼요. 막 질문하러 많이 가고 영어든 수학이든 이제 저 뒤에 계신 경목쌤한테 저는 끝날 때마다 맨날 이제 수업 끝나면 맨날 갔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쌤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쌤이 준혁아 이거 모르면 어떡하니 약간 이러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이 또 다 친절하고 잘 하시고 대답해 주시니까 모르는 거 이제 끈질기게 학원 이제 비싼 돈 내고 왔잖아요. 꼭 뽑아야죠.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좀 오래 남아 있는 애들이 보통은 잘 가더라고요. 웬간하면 빠지지 않고. 수학 같은 경우 빠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팠어서 많이 빠졌는데 한 번 빠지면 이게 좀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는 최상위권 반이었으니까 7시부터 와서 저는 그냥 6시에 가서 집에서 밥 먹고 12시까지 독서실에 있긴 했는데, 보통 학원에서 이제 한 10시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주위를 보면은 아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니까 좀 지쳐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신 길이니까 열심히 꾸준히 합시다. 그리고 좀 공부 방법 같은 거를 말하자면, 저는 뭐 당연히 꾸준히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를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나의 약점이나 강점을 아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애초에 좀 영어 쪽은 전적대가 미국에 있었어서 약한 부분이랑 강한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어가 너무 약했고 문법이랑, 독해는 괜찮아서 영어는 저는 이제 보통 시간 투자를 단어랑 문법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수학은 이제 지금은 많이 안 나가서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새로 배우면은 좀 악랄한 쪽들이 많아요. 뭐 선형 대수학이든 이제 뭐 공업 수학이든 이쪽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또 복기를 해줘야 돼서, 그런 부분 이제 풀다 보면은 그때 되면 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 좀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강점은 약간 강점을 살짝 올리고 약점을 이제 많이 보완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뭔 말을 해도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맘때쯤 그랬고.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논란이 됐던 모의고사, 저는 애초에 성격이 좀 태평한 편이라 사실 연연을 안 하긴 했어요. 연연을 안 했고, 실제로 그래서 수학 점수가 마지막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 최상위권만 수학도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온라인 점수는 카운트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을 했는데, 모의고사가 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 확인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근데 그 기명 모의고사 꼭 좋습니다. 모의고사 좋으니까 뭐 꼭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안 돼요. 무조건 보셔야 되긴 해요. 무조건 보셔야 이제 주기적으로 약간 긴장감도 돌고 이런 건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저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심지어 기출 점수까지도 엄청 이게 실력에 직관된다고 생각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기출을 나중에 푸시다 보면 그때 점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서 점점 내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점점 올라오는 게 느끼실 거예요. 약간 이거 했는데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나 이거 부족하구나 하면은 그거 좀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번에 풀 때는 좀 10점 올라있고 10점 올라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는 문과분들은 연연하시고 이과분들은 좀 덜 연연하시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저는 이제 서성한 중은 다 약간 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하든 안 하든 운도 좀, 사실 편입이 저는 운도 어느 정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로 여기를 공부를 해놨는데 이번 연도에 아예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 운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또 오는 거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건대 붙은 것도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는 했고, 근데 누구나 그런 학교가 하나쯤은 오기 때문에 다 이제 좀 열심히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 약간 자기 약점 찾으시고 강점 찾으시고, 단어 맨날 외우고 다니시고, 뭐 버스 갈 때 올 때 외우시고. 단어가 사실 영어에서는 저는 거의 한 80%, 이과 기준으로는 80% 정도 차지한다고 봐요. 단어든 논리든 독해든 다 단어 파생이라, 단어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하니까 단어 꼭 하시고, 수학은 이제 하라는 거 하고 이제 복습하고, 그리고 경목쌤이 주시는 거 다 보고 경목쌤한테 질문하고 경목쌤한테 더 달라 하고 이제 다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서성한 중을 노린다 그럼 약간 자기만의 뭔가 강점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약간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성대는 약간 선형대수학이랑 공학수학이 어렵게 나오니까 이 파트 내가 완전 마스터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 국민대 보고 나서 감기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못 나온 적도 있고 건대 볼 때도 이제 약간 컨디션 난조가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 선택. 저는 수학과였는데 기계공학과로 편입을 했고요. 아예 비동일계긴 한데 제가 이제 이공계 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뭐 본인 재량이지만 약간의 훈수를 좀 두자면은 컴공은 엔간하면 지원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막 붙었는데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나랑 이게 너무 안 맞네 하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도 물어보시고 취업 안 되는 뭐 컴공 같은 데는 좀 엔간하면 좀 자제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공부 방법이든 뭐 이런 거 질문하실 분 있으면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슬럼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없긴 했는데 게임은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 제가 요즘 10시간 동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지 마시고 게임은 지금은 자제하시고 술은 뭐 마시세요. 네, 지금은 마셔도 되고 저도 막 한 뭐 2주에 한 번씩은 친구랑 그냥 맥주 한 잔 가볍게 하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할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자기 스트레스에 영향이 덜 간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뭐 점심시간에 막 노래방도 가고 혼자서 많이 했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파악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항공대 이상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도 절실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부분들 이렇게 알아가시고 또 메모하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봤으니까 마지막까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